우린 다 속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에 저도 이제 발차경제 홍보하러 월가어제를 한번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꼭 와주세요.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해요. 네? 영어를 못. 소용 상관없어요. 영어로 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영어 못해요. 알겠습니다. 그냥 딱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영어책 읽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쉽지 않지. 아 그래요? 아 중학교 교과서가 꽤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코스피가 안 좋아요. 그 3010선 와 네. 언제 이렇게까지 내려왔는지 3300이 엊그제 같은데 3010까지 내려왔고 미국도 안 좋아요. 예. 미국 9월장 마감됐잖아요 지난 밤 사이에. 근데 나스닥이 5점 몇 퍼센트 떨어졌고 5점?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5점 몇 퍼센트 떨어졌고 그리고 S&P 500이 4.8%인가 떨어졌거든요. 이게 2020년 3월이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인 달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팬데믹 예. 딱 터져 그 이래로 최악의 달입니다. 그래서 9월 미국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게 뭐 한국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빠진 이유도 미국의 재정 지출 불확실성 뭐 이런 네네. 건데 이 얘기를 우리가 이스타 네. 이주앵커가 준비를 해주셨고 네네. 얘기를 해주실 거고 일단 이 장에서 또 외국인 3천억 기관 5천억 파는데 개인이 7,600억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미형님들 으쌰으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막 또 거기다가 금융당국은 주식 사지 말라고 대출 회수한다 그러지 이게 참 이래저래 안 좋아요. 네. 업종별로도 기계가 3%, 은행이 3.59 빠진 건 좀 크다. 은행은 사실 잘 올리지도 않는데 네네네. 뭘 올랐다고 3.5%나 빠지고 이게 그리고 또 천스닥 깨졌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한 5에서 4% 좀 떨어지고 있고 약간은 의외네요. 그래도 미국 시장은 은행은 좀 괜찮긴 해요.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은행이 뭘 잘했다고 빠져요. 그냥 뭐 한 거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 은행들이야 이제 배당이라도 좀 많이 주고 막 네네.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그 경제 방송들을 보더라도 내용이 사실 조금 그래요. 거의 거시 얘기들 주로 맞아요.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조 앵커는 아까 그 미국의 재정 지출 얘기 네네네. 해주기로 했고 저는 아무도 관심 없을 것 같은. 그래요? 네. 뭔데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제가 얘를 제일 핫한 네. 그 제네시스 전기차 GV60 얘기를 할 건데 네. 정말 재미없을 겁니다. 저 사실 나온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네, 뭐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진짜 자동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핫한 뉴스인데 네. 저희가 또 발칙하지 않습니까? 그쵸. 남들 진짜 화려한 전기차 얘기하고 있을 때 정말 재미없는 그 GV60의 아키텍처 관련 아키텍처. 그러니까 아무 데서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GV60의 비밀을 네. 하나 좀 준비를 했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제가 발전제에서 한번 얘기했었어요. 네. 제가 수소환원제철 간담회 초대를 받았다. 네네. 한 20명만 초대를 해주셨는데 거기 가서 듣고 왔던 이 또한 아무도 관심 없을 것 같은 수소환원제철에 대해 하지만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여기서만 들을 수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왜냐면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 그러니까. 굳이 들으실 수가 있다면 그 포스코의 네네. 유튜브 음.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진짜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네네. 아무도 안 본다는 그 포스코 사이트에 가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순서를 일단 제 거를 먼저 하나 GV60을 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 지출을 하고 그다음 디폴트하고. 포스코를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제가 GV60부터. 무려 PPT를 준비해왔습니다. 와우. 저 안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준비 안 했는데. 이번부터 하기로 했어요. 뭐야? 이게 사전 예고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우리 뽀PD가 네. 그 편집하기 힘들다고 앞으로 앞으로 PPT를 기자들이 준비하여라 라고 명령을 해서 그럼 저도 다음 주부터 좀 준비해야 되겠네. 왜 이렇게 업로드가 안 되냐 그랬더니 일 많다. 네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래갖고 그냥 알았다. 그럼 좀 내 얼굴 보느니 PT라도 하나 띄워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띄우고 시작해 봅시다. 네, 지금 떠 있나요? 아직 안 떴구나. 네. 이쪽으로 띄우는 거 말고 화면으로 뜨게 될 겁니다. 화면으로. 예, 이게 GV60이 출시가 됐어요. 와우. 이게 그 제네시스가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상 첫 전기차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상. 왜 사실상이냐면 네. 이전에 G80 전기차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G80 전기차는 기존에 있는 G80의 그냥 내부를 바꾼 거예요. 네. 근데 이 GV60은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새로 디자인한 브랜드입니다. 그 유명한 EGMP를. 네, 그걸 만든 건데 난 현대차 이게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현대차 되게 이상해요. 왜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브랜드를 딱 띄우면 네.
첫 방송을 그러니까 첫 작품을 자기의 어떤 야심작을 네. 내놓으면서 네. 이 브랜드가 있고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박시익한 경제의 전신이었던 권유경제를 처음 유튜브로 할 때 네네. 그때 제가 그동안 열심히 취재했던 니콜라가 사기가 아닐까 이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빵 띄워야죠. 그렇죠. 처음에 빵. 네. 그래가지고 그때 구독자가 하나도 없는데도 한 몇만 명이 봤어요. 오, 네네. 근데 현대차는 되게 특이한 게 브랜드를 론칭을 하는데 차가 없어. 에? 차가 없다고요. 뭐 행사예요? 아니요, 그냥 차가 없어. 차 없어요? 그 브랜드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 제네시스가 2015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예전에 한번 이게 제 발전문제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제네시스 브랜드를 처음 이것은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입니다. 네. 저희의 취향점 어떤 거, 취향점 어떤 거, 저 합니다. 차가 없어. 차가 없어요. 그럼 그 차는 뭐였냐면은 네. 그 전에 제네시스 브랜드 전에 네.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어요. 네. 그 차가 원래 G330이라는 차인데 네. 그걸 이름을 G80으로 바꿨어. 네. 그리고 이게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래요. 뭐예요? 그게 뭐 하자는 건가? 뭐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다들 물어봤죠. 이게. 네. G80이랑 G330은 다른 거냐? 네. 그랬더니 같은 뭐 그냥 딱히 다른 건 없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차가 뭐였냐면은 에쿠스의 후속작 네. EQ900. 네네, 기억나요. 네. 제네시스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현대차에 있던 에쿠스를 그냥 갖고 왔어요. 네네. 그 맞아요. 이름도 EQ900이야. 네. 그리고 이게 제네시스 브랜드래요. 그리고 전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네. 그리고서 그 다음은 EQ90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그러니까 네네. 껍데기만 바꾼 모델이죠. 네네. 그걸 내놓고더니 이름을 G90이래. 그럼 이제 좀 제네시스 같긴 하다. 그게- G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브랜드는 만들었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차라고 할 수 있는 거는 GV80이에요. GV80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네네. 작년인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015년에 브랜드를 론칭을 하고서 5년 동안 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GV80 보면 이게 크레스트 굉장히 큰 네네. 그릴. 네네. 그래서 뭐 그다음에 G80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G70도 페이스리프트하면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브랜드를 내놓고서 그래. 그리고 전기차 친환경차 브랜드 아이오닉 5, 그러니까 아이오닉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브랜드를 론칭을 할 때는 아이오닉 5가 나오기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친환경차 브랜드 아이오닉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차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네. 이런 식이에요. 네네. 그럼 H2도 그랬어요. 이거 수소 연료인지 시스템 브랜드 H2라는 게 있어요. 네네. H2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예요? 그러면 수소 연료인지 브랜드입니다. 그게 뭔데요?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 제네시스 브랜드면 이제 럭셔리 브랜드잖아요. 네. 근데 얘네가 처음으로 전기차를 내놓는다. 네. 그러면 현대차가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전기차를 짠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럭셔리 전기차입니다.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G80 옛날에 쓰던 거를 그냥 껍데기 바꾸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그 엔진을 떼어내고 그걸 바꿔서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가. 근데 그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차는 한번 개발을 시작하면 5년 있다 차가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개발하고 있는 차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네시스가 전기차를 전용차로 만들고 EGMP 개발을 시작하는 것보다 G80 전기차를 먼저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거는 딱 EGMP로 해서 전기차 그 전용 네.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걸로 개발된 차고 G80 전기차는 네. 그 전에 그냥 만들어 놨던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V60이 예. 사실상 첫 전기차다. 예,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보여주고 싶은 네네. 그러니까 프리미엄 전기차란 요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GV60이에요. 그러니까 생긴 걸 그냥 보시면은 일단 앞에 보면은 요게 되게 매끈해요. 이렇게 쭉 빠졌거든요. 네네. 이게 크램쉘 그 후드라고 네. 앞에 후드하고 이거를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연결을 시켰어요. 요 앞에 요 부분을. 네. 그러니까 후드하고 펜더 네. 후드하고 핸들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거를. 오. 그러니까 매끄럽게 보이게 하려고 이걸 쫙 그러네.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요 디자인을 처음으로 해놓으면서 네. 이게 이제 그 전기차가 이제 굳이 이 앞에 크레스트 그 그릴을 되게 크게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공기를 많이 되니까. 네네. 뽑아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입마금이 특징이라고 입마금. 입막. 그러니까 우리 그 뭐더라? 그 옛날에 배트맨인가? 네네. 그거 보면 입마금 아저씨 나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보면 답답한 느낌이 있어. 코나이브이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뽑아낼 수 있는 디자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매끄럽게 뭔가 이게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매끄럽게 뽑을 때 네. 내연기관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디자인을 이 후드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여준 게 있고 그러면서 밑에 또 이 그릴을 또 되게 크게 달아놨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는 원래 그릴이 필요 없거든요.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예 없어도 되는 건 아닌데 네네. 그 배터리 온도 조절을 네. 해야 되니까 아예 없어도 네. 되는 건 아닌데 그릴을 잘 안 써요. 네. 근데 이건 그릴을 되게 크게 넣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이 스포티함, 역동성 어허. 이걸 보여주고 싶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스포츠카는 굉장히 성능을 고성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온도 조절 때문에 공기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츠카들은 원래 그 그릴이 커요. 네네. 근데 그거를 굳이 여기다 집어넣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은 그 역동적인 우아함. 네. 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아함하고 역동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질적인. 그렇죠. 좀 반대되죠. 그러니까 네. 이주 앵커는 우아함보다는 역동성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아함은 저 없어요. 그러니까 머스탱, 빵빵 하는 이런 거 좋아하는. 네네. 그러니까 뒷좌석 되게 불편한데 굳이 네. 그걸 사서 남들 불편한 건 신경 안 써. 그 애가 그 뒤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 내가 즐거우면 돼. 그러니까 애가 나이도 어린데 아이가 어린데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투도어라 뒤에 문도 못 열어. 아빠가 안 내려주면 내리지도 못해. 하지만 스포티함을 추구하는. 네네. 역동적인. 예.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우아함과 역동성이라는 그런 카테고리에서 G90 같은 경우는 우아함을 좀 더 강조하면서 그렇죠. 가는 거에 스포티함을 약간 집어넣은. 네. 그러니까 우아한 프리미엄 차들 사이에서 쟤는 우아한 거 중에는 좀 스포티한데 아. 요런 느낌을 주는 게 G90의 디자인 철학.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네, 뭔지 알겠죠. 예. 그리고 G70 같은 경우는 작은 차잖아요. 네네. 작은 세단인데 네네. 작은 세단 같은 경우는 뭐 BMW 3라든지 이런 게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G70 같은 경우는 스포티하게 가는데 네. 그 스포티한 차들 사이에 있을 때 보면 쟤는 그래도 조금 뭐가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그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반반 무만이 짬뽕 반 짜장면 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은 G80. 네네. 그러면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게 이제 반반 정도 돼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GV60은 약간 이제 스포티함을 좀 강조하는 쪽으로 포커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라 그러면 이게 전기차를 많이 안 타신 분들은 이게 이제는 조금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리프 같은 전기차들이 네. 이거는 닛산. 닛산 리프 같은 네. 거. 그러니까 약간 조금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값 싸니까 타는 차. 이런 느낌이 리프에 있었거든요. 네네. 물론 테슬라는 그런 것도 완전히 다른 건데 그쵸. 그런 걸 추구했을 때 전기차는 고성능은 좀 힘들지 않겠냐. 이게 그 전기차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스포티하게 고성능으로 구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디자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약간 스포츠카 같은 네. 느낌, 고성능카 느낌으로. 그러면서 약간 그 뒤로 갈수록 약간 좀 이렇게 볼륨감 있게. 그렇죠. 요거는 포르쉐 디자인들이 약간 그렇죠. 맞아요. 앞에는 좀 앞에를 위해서 뒤로 좀 가면은 그렇죠. 약간 좀 네. 무게감 있는 요런 디자인을 채택을 좀 했어요. 와. 그리고 이게 여기선 티가 별로 안 나는데 이 휠베이스 네. 바퀴하고 바퀴 사이는 굉장히 길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공간 활용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이제 실내에 탄 사람들은 공간을 좀 넓게 쓸 수 있다. 근데 오버행 바퀴부터 요 앞에 그 차량 끝에까지가 굉장히 짧아요. 네네. 이게 앞바퀴가 많이 앞에 달렸다는 얘기네요. 그쵸. 네. 예,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핸들 제낄 때 네네. 앞에가 길면은 회전 반경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바로 제껴져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스포티함을 강조하기 위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전기차 디자인을 보실 때 좀 재밌게 보시면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 내연기관 시대의 럭셔리 카라는 거는 거기에 근간이 되는 기술이 엔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 브랜드 벤츠라든지 뭐 BMW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술은 뭐 포르쉐도 그렇고 네네. 페라리도 그렇고 엔진이에요. 그렇죠. 이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럭셔리하게 차를 표현하느냐. 네. 이게 자동차 회사의 럭셔리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엔진이 빠진 벤츠는 네. 껍데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야 네가 왜 뭘로? 럭셔리인데? 네. 네 옛날엔 엔진 좋아갖고 럭셔리, 그러니까 엔진도 좋고 거기 껍데기도 좋고 하니까 네네. 이게 럭셔리다. 그랬는데 갑자기 엔진이 없는 자동차 럭셔리. 네네. 그럼 넌 뭐냐? 뭘로 럭셔리 할 건데? 예, 네. 이 부분이 그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소구할 것인가가 전 세계 자동차 회사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GV60은 프리미엄 럭셔리, 그러니까 프리미엄 전기차를 처음으로 내놓을 때 무엇으로 우리가 프리미엄함을 보여줄 것인가 네. 라는 것에서 몇 가지 그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러네. 하나가 고성능,
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제일 핫한 자동차 브랜드가 루시드잖아요. 루시도. 이제 뭐 양산될 것 같다고 네.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사실 그것도 보니까 루시드도 물론 뭐 1회 충전에 800km 넘게 뭐 인증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지만 사실 루시드의 사람들이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거는 본인들이 뭐 스스로 그렇게 마케팅한 것도 있겠지만 그럼 그걸 사람들이 직접 인정하는 이유는 진짜 그 디자인과 내부의 인테리어잖아요. 그쵸. 그게 이것 일맥상통하는 거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거네. 예전에 벤츠가 EQC를 내놨을 때 좀 크게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벤츠 그때 주행거리가 300km가 안 됐을 거예요.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근데 다들 그런 거지. 야, 너 벤츠인데 네. 무슨 코나보다도 주행거리가 안 나오는 걸 들고 와서 럭셔리라 그러냐. 네네. 근데 그때 벤츠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전기차로 가도 벤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럭셔리의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차 모양도 그렇고 넓이도 그렇고 안에 내장도 그렇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행거리를 포기한 거예요. 많이 넣었구나. 그쵸. 무거워졌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제 벤츠는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행거리를 포기하더라도 벤츠가 갖고 있는 그 감성을 버릴 수 없어. 네네. 라고 해서 우리의 이게 자부심이야. 네네. 라고 해서 짠 하고 내놨으니까 사람들이 와 역시 벤츠 자부심 짱이지. 그게 아니라 300km. 너 장난하냐?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디자인이 나왔고 이게 아까 스포티함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어떤 기능을 넣어놨냐면은 우리가 그 만화에서 보면은 딱 가다가 이렇게 그 뭐지? 그러니까 패스트 앤 퓨리어스 뭐 분노의 질주 차를 딱 갈 때 거기에 주인공이 딱 뒤로 막 밀려 꽂은 차 똥차 타고서 진짜 럭셔리카보다 밀려갈 때 딱 내가 밀리는데 야 지금 한 방 내가 저걸 따라가야 되겠다. 그럼 뭘 하죠? 뭐 부스트인가 뭐 버튼 누르면 삥 누르잖아요. 그럼 뒤에서 불이 확 나면 쫙 나가잖아요. 로켓처럼. 그리고 나중에 갔다 가면 차 다 타버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넣었어. 에? 부스트 버튼을 넣었어. 우와, 진짜요? 네. 그래갖고 이 부스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퍼포먼스 트림의 최대 출력이 320kW예요. 네네. 이건 그냥 뭐 숫자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부스트를 딱 누르면 10초 동안 360kW가 나와요. 우와, 10초도 사실 20초 해도 되는데 일부러 10초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주행거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퍼포먼스 모델이면 자기들의 이제 최상단 기능인데 거기에 부스트 기능을 딱 누르면 10초 동안 10초 동안 이게 쫙 나와서 요때는 제로백이 4초. 그리고 또 이게 또 이것도 제가 보기엔 별로 쓸모없는 기능인데 이게 하다가 이게 틱틱틱 조작을 해서 드리프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뭐 내연기관차의 스포츠카는 이렇게 조절 통해 가지고 드리프트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전기차에서 드리프트를 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그거를 조작하면 드리프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영상을 보면은 막 차가 막 빙글빙글 막 돌면서 막 모래 바람이 막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게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중간에 엠블럼이 있는데 엠블럼은 확대 사진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엠블럼을 예전에 좀 두꺼웠는데 이걸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정밀하게 되게 정밀하게 그 세공을 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뭐 이렇게 1mm의 오차도 만들지 않겠다. 뭐 이런 거를 그냥 보여준 거고. 요게 이게 그 외부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내부를 보면 요게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뭘까요? 지금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거 변속기. 뭐가요? 이게 변속기라고요. 동그란 거. 이 수정 구슬이요? 네, 수중 구슬. 이게 크리스탈 스피어라는 건데 요거를 딱 들어가 갖고 사람이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이게 시동을 걸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예쁘죠? 오, 감춰져 있다가. 아하. 이러면 딱 돌아가요. 시동을 걸면. 그리고 이게 참 쓰잘데기 없이 예쁘다. 동영상으로 보시면 좋은데 이게 삥 돌아가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 반응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외관 설명해 주실 때도 넌 예쁜데? 물론 7천 뭐 가격은 모르겠지만 난 예쁜데 이런 것도 많고 지금 예쁘다니까요. 안 예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새벽별님께서도 수정구슬 이원창님께서 예쁜데 쓸모없어 보이는 머문님께서
저것만 떼가고 싶다. 그리고 또 얘가 좀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얘가 이제 지문 인식 기능이 있어요 안에. 아, 근데 네. 여기 앞에 지문 인식을 딱 하면은 네. 이게 수정 구슬이 싹 돌아가요. 오. 여기서 인식하는 건 아니고 네, 네. 요 앞에서 인식하는 건 요 앞에 버튼을 이렇게 손을 싹 대면 네. 수정 구슬이 싹 돌아가면서 변속기가 나와요. 아,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딱 지문 인식하는 순간 주인님 오셨습니까? 수정 구슬을 딱 보여주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 우리 마법사 지니처럼. 아, 그러니까. 아. 그런 거를 넣어놨는데 이게 와.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쓸모없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저 스마트폰이라는 걸 처음 나오게 됐을 때 네. 그때 화면 넘김이 애플은 되게 자연스럽고 네. 나머지 스마트폰들은 그게 그 버벅거렸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만약에 지금이 어느 스마트폰이든 다 우리가 손가락 움직이는 대로 다 따라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애플의 경우에는 이렇게 넘기게 됐을 때는 그 내 손의 그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는 느낌. 근데 맞아. 다른 것들은 내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 왼쪽 신호를 받아서 그냥 왼쪽 화면으로 전환해주는 그치. 느낌.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이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쓸모는 없겠죠. 쓸모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둘 다 화면은 보여. 근데 맞아. 뭐가 달라지냐면 감성이 달라지는. 이 차를 이용하는 감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 위아래 스크롤도 이렇게 탁 올리면 거기까지 가는 것들도 네. 애플은 이렇게 처음에 빠르다 점점 느려지는 느낌. 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감성이죠. 네. 그러니까 요게 또 우리 차를 탈 때는 이서빌리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있어 보여야 되지. 누가 옆에 딱 보조석 탔을 때 탁 하면 이렇게 팍 돌아가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요런 것도 감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런 거 이건 또 어떤 그 기능이 있냐면은 전기차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기차는 시동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는 엔진을 이렇게 돌려주는 그러니까 네네. 스타트 부릉 하면서 엔진이 돌아가야 돼요. 네네. 근데 전기차는 그게 없기 때문에 딱 탔을 때 시동을 걸고 나면 내가 시동을 걸었나 안 걸었나 좀 헷갈려요. 맞아요. 네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아니, 심지어 테슬라는 시동이 없어요. 네. 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네네.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가 아! 얘가 돌아가면은 시동이 걸려 있는 거고 아! 얘가 요 상태로 있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의 안전과 관련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했을 때 내가 요 상태로 있을 때는 뭐 엑셀이든 브레이크든 밟아도 되는데 네. 예를 들어 이게 돌아가 있다. 네. 그러면 밟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런 깨알 같은 비주얼과 안전. 되게 중요한 기능이네요. 근데 그 중요한 기능을 되게 감성적으로 넣어놨네요. 되게 예쁘게 해놨더라고. 오. 그래서 딱 네. 이게 일종의 제가 준비한 반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엄청난 뭐. 되게 쓸모없지만 예쁜인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을 끌고 갔다가 네네. 이렇게 안전입니다 하면 이런 반응 좀 해주시길 기대했었어. 저 반응 잘했죠. 네. 나 진짜 놀랐어. 리액션 진짜 대망입니다. 놀랐어요. 와.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보시면은 클러스터하고 옆에 IVI 네. 디스플레이가 쭉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것이 이렇게 뭐 그 클러스터 계기판은 네네.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는 장치예요. 네네. 뭐 지금 이게 RPM이 어떠고 속도가 어떻고 기름이 얼마나 남았고 네. 자동차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계기판이고 네. 이 옆에는 그냥 재밌는 겁니다. 맞아요. 뭐 내비게이션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뭐 DMB도 볼 수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그 전에는 이게 각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클러스터 부품이 따로 있고 디스플레이 부품이 따로 있었는데 네. 얘를 그 내부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통합을 했어요. 아니 근데 이 디스플레이는 지금도 다른 차들에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것과 다르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벤츠도 그 네네. CES에서 이 계기판과 네. 이 IVI 디스플레이를 통합한 그런 거 보여줬는데 네네. 지금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계기판은 안전과 관련한 것들을 따로 제어를 하는 거고 네.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이제 그냥 볼 수 있는 AVM 같은 거를 따로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두 가지를 통합을 한 거예요. 네. 그럼 통합을 하면 뭐가 다르냐? 일단은 뭐 소비자들이 느끼는 건 별로 없습니다. 왜? 난 다른 거 없는 것 근데 같은데. 이게 어떤 과정을 보시면 좋으냐면 네. 그 얘기 제가 들었다. 이거. 그럼 요거를 했을 때 뭐가 좀 좋을까요? 그랬고 예를 들어서 왼쪽 끝에서 새를 한 마리 만들어서 옆으로 날리면 끊김없이 끝까지 날아갈 수 있다. 그거 이거 그러니까. 이 기능 때문에. 근데 다른 데는 통합을 해가지고 이쪽을 신호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딱 곧 넘어가는 순간 약간 막아뜰 수 있는데 네네. 얘는 하나로 움직이게 돼 쭉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정으로 보셔야 되냐면 네.
자동차는 각각의 부품이 다 전동화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운전대는 운전대대로, 뭐 미션은 미션대로, 뭐 이렇게 뭐 기어봉은 기어봉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테슬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통합 체제로 해서 관리를 해요. 그 얘기는 일종의 이제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자동차가 하나의 컴퓨터로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의 자동차는 이렇게 핸들용 컴퓨터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뭐 기어봉용 컴퓨터가 따로 있고,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용 따로 있고, 계기판용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둘씩 통합하는 과정인데, 이 중에서 지금 클러스터하고 이 디스플레이를 통합 제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둘의 기능은 지금 설명드렸지만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자동차의 정보들을 모아서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네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그냥 디스플레이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없어도 그만. 상관없잖아요. 없어도 그만. 근데 그 두 개를 합침으로써 그 자율주행으로 가고 자동차를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로 진화하는 과정에서의 한 가지 퍼즐이 하나 더 맞춰진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자동차 회사들도 이거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두 개가 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로 넘어간 차는 제가 듣기로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 중에는 현대차가 처음으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GV70이 아까, 그러니까 이 럭셔리를 좀 정의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디지털 럭셔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럭셔리라 그러면 좀 오래된 그 루이비통이라든지 네네. 네. 아니면은 에르메스라든지 네. 이런 마구 옛날부터 중세 시대부터 올라왔던 그런 헤리티지를 얘기하는데, 네. 그럼 미래의 럭셔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현 세대의 럭셔리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의 가장 상징적인 회사는 애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그 디자인과 전자기기, 소비자의 유저 경험, 유저 인서피리언스, UX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뭔가 만족을 주는 그런 럭셔리가 디지털 쪽에서 나타나는 그 새로운 럭셔리의 전형으로 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전기차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높은 만족감과 자부심을 주는 쪽에 뭔가를 그 럭셔리화 해보고 싶은 네. 그런 게 지금 새로운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요 부분이 그거를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 나온 기능이고, 여기서 좀 더 진화를 해서 차량을 제어하는 것까지를 다 통합해내면은 나중에 딥러닝 솔루션을 통해서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됐을 때 이 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모든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밟게 돼요. 그리고 요런 기능들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좀 더 진화를 하게 되면 자율주행 시대에 이 앞에 나에게 보여주는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운전을 차가 해주니까. 예, 예.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네. 그것들이 미래의 프리미엄 전기차에서 가 구현해낼 그 모습들에 대한 럭셔리가 먼저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이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현대차에서 설명 안 해줍니다. 그 현대차에서 이거 뭐라고 써놨어요? 뭐 이렇게 보도자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써놨습니다. 안 써놨. 따로 써놓지도 화면이 않았어요. 연결돼 있다 이렇게. 그래요? 안 써있지도 않은 그거를 권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굳이 취재를 해서. 나는 진짜. GV60 아는데 도대체 뭐 달라진 게 뭐야? 네. 뭐 기능적으로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술적으로. 네네. 그래가지고 하도 없길래 네. 꼬치꼬치 제가 또 취재도 집요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기술적인 진보 과정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제일 인상적인 그 기술의 진보였는데, 그럼 소비자들이 느끼는 건 뭐가 있어요라고 하면은 아까 새가 혹시 날아간다면 그리고 이게 그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기술적으로 진보된 건 맞아요. 근데 이 진보된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만족감을 줄 것인가는 서비스의 영역이에요. 네. 이거는 따로 또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어떤 걸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추가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는 기계가 만들어지는 거하고, 네네. 스마트폰이란 기계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주는 게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그러면 스마트폰적으로 진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이 클러스터를 통합했던 그 부분도 기술적인 진화는 분명히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뭔가의 솔루션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를 더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추가로 뭐를 더 해야 되는 그런 토대를 갖췄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이게 이제
이게 GV60에서 제일 밀고 있는 기능인데. 뭘까요? 이게 제가 보기엔 정말 쓸모없을 것 같은. 이거 차 문인 거죠? 네. 바깥에서. 페이스 커넥트. 페이스 커넥트. 그래서 이제 제 차에 갑니다. 차에 가서 이게 사람이 쳐다보는 거예요, 차를. 네네. 이게 그 중간에 운전석하고 그 뒷좌석 네네. 중간에 네. 거기다가 요걸 대는데 여기다 얼굴을 딱 비치면 얘가 인식을 해요. 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자동 열쇠가 없어도. 좋은데요? 좋죠. 근데 좋은데 이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 키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스마트폰이 있으면 네네. 가까이 가면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네. 아니야, 키 안 들고 다니고 싶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들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 네, 그렇죠. 스마트폰을 들고서 차 근처에 가면 문이 열린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면 디지털 키를 쓰면. 네네네. 근데 굳이 가서 얼굴을 이렇게 비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뭘까? 뭐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 기술이니까. 네네.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이 돼갖고 이것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의 그 뽀피디처럼 네. 너무나 아름다워진 여성분들을 차가 인식을 못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뽀피디의 졸업 사진을 인식을 시켜놨다가 지금의 아리따운 모습으로 차한테 갔는데 얘가 인식을 못하면 어떡해요? 네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그러니까 얼굴을 인식할 때마다 오늘은 얼굴이 바뀌었구나. 그러면 네. 너 얼굴을 이거 기준으로 내가 인식을 할게. 이걸 계속 인공지능으로 네네. 딥러닝 학습을 하는 기능이 들어있대요. 이게 얼마나 정밀한지 모르겠으나. 네네. 그래서 뭐 안경 쓴 모습도 있고 모자 쓴 모습도 있고 뭐 화장 안 한 매일매일 모습도 달라지니까. 예,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딥러닝을 시켜서 처음에도 인식률을 좋게 하기 위한 그 적외선 카메라로, 그러니까 일단 적외선 카메라를 쓰는 이유는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거나 뭐 이렇게 뭐 깜깜하거나 이럴 때 인식을 잘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거길 또 학습을 통해서 좀 더 인식을 높게 하고. 그러니까 차에게 주인을 학습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역변했다고 주인 못 알아보는 이런 배은망덕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요게 그 페이스 커넥트라는 기능이고요. 그럼 차가 없으면 아까 딱 들어갔을 때 그 키가 없잖아요 지금. 네네. 그럼 시동을 못 걸잖아요. 네. 시동을 못 걸면 거기서 지문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지문 인식을 통해서 시동을 걸게 되는 거죠. 키가 없이. 네네. 그럼 스마트폰은 내가 항상 들고 다니는데 네네. 굳이 스마트폰이 없을까봐 이게 얼굴 인식하고 들어가서 시동 걸 때는 지문 인식을 해서 시동을 거는 이런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와,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지금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나 이거 나중에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은데에 대한 느낌이 드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지나면 내가 스마트폰을 안 들고 다닐까? 이 생각이 들긴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도 돼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마트폰을 차에다 갖다 대면 열렸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네. 그거가 이제 NFC 방식, 터치 방식이에요. 이게 버스 카드 찍는 것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물론 버스 카드는 NFC는 아닌데, 근데 그거를 블루투스 방식으로 바꾸면 가까이 가면 열려요. 그러니까 디지털 키가 좀 진화를 한 거죠.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그 디지털 키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 얼굴 인식하고 지문 인식해서 차를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건데, 아까 제가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얘기를 하셨는데, 요것도 이렇게 아직은 안 되지만 어떤 게 있냐면 카페이, 자동차에서 돈 내는 거. 돈 내는 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유소에 들어갔어요. 그럼 아저씨한테 그 문 열고서 카드 내고 뭐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 열면은 휘발유 냄새 확 들어오고 막 그런 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휘발유 냄새 좋아하세요? 저는 싸구려라. 이게 또 요즘 고급스러우신 분이 역동성. 원래 우아하신 분이 휘발유 냄새 안 좋아하세요. 역시 이조 앵커는 휘발유 냄새 맡으면서 베이커스 확 뿜고 막 500마력짜리 빵 하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카드 내밀어서 결제하고 그런 과정 없이 차 안에서 카페이를 할 수 있어요. 카페이를 해서 그냥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걸 핀 번호를 눌러요. 1, 2, 3, 4, 5, 6 이런 번호를 눌러야 돼요. 근데 이 번호를 누르는 것도 귀찮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지문 인식을 해가지고 그냥 뭐 결제할게요. 그러면 손 딱 대면은 거기 결제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지니뮤직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든지 아니면 발칙한 경제에 슈퍼챗을 한 20만 원 정도 쏘고 싶은데 이거를 결제하려면 내가 그 간편 결제 걸 눌러야 되는 거죠. 귀찮다는 거지. 근데 마우스에 지문 인식 기능이 있다면 마우스에다 손을 대면은 이 사람이구나 해서 바로 결제가 되도록 하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 간편 결제 버튼을 눌러서 슈퍼챗을 쏘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그 과정을 가야 되는데
현재는 이게 규제 때문에 안 돼요. 우리가 핀번호로는 이제 그 핀번호 눌러서 이제 간편 결제해갖고 결제를 하는 건 되는데 네. 지금 이게 지문 인식을 한다는 걸로 결제를 하는 부분이 아직 법적으로 안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기능이고 앞으로 그렇게 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나중에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네네. 여기서 뭐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걸 다운로드 받아서 할 때 결제를 하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게 뭐 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네. 우리 또 이거 눌러야 되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의자 막 앞으로 당기고 그쵸,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손을 딱 올리면 거기서 지급 결제가 되는 본인 인증 기능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와. 물론 황제복근님께서 현대차 앞광고 아니죠? 광고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생각을 못했네. 광고 좀 해달라 그럴 걸 할걸 그랬나? 근데 해달라 그러면 해주는 건 아니니까. 네, 혹시 그쵸. 지금 보고 계시다면 네. 우리 사후정산 받습니다. 예전에 여원 씨인가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냥 리뷰를 했는데 네. 사후가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광고 표시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더라고요. 저희는 무조건 다 표시해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냥 상상 한번 해봐도 돼요? 네. 이 현대차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자동차가 주인의 얼굴을 인식하는 데이터를 계속 모은다. 매일매일 모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왠지 굉장히 락인 효과가 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문에다가 그 적외선 카메라를 붙여놨지만 이거 제가 아이디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현대차에서 채택하시면 저 그러니까 광고 아니라 아이디어요로 받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광고의 노예가 아닙니다. 주인의 특히 이제 현대차를 이용했던 사람들의 얼굴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음 차를 현대차를 샀을 때에만 뭔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내가 이번에 벤츠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야 현대차를 사야지. 내가 운전하다가 결제 이러면 얼굴 인식 딱 돼갖고 결제되고 뭐 보여줘 하면 얼굴 인식 딱 돼갖고 보여주고 이게 가능해지는 락인 효과가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저 혼자만의 상상이니까 아니요. 그게 이제 그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의 진화 방향인데 네. 그게 애플이 그렇잖아요. 네, 그쵸.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시 받아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 자동차도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네. 이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스마트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내가 이용하던 서비스들이 여기에 있고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다 같이 있고 네. 그러면 여기를 옮겨갈 때도 여기에 이제 락인이 되고 사실 나중에는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이렇게 차 뭐하러 차값 받냐. 네. 차값은 원가만 받고 그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구독료로, 서비스 네. 구독료 같은 거 네네. 따로 받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미래차로 가는 과정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네네. 와. 일단 주행거리 이런 게 사실 중요한데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네. 주행거리 아까 황제복근님께서 물어봐주셨어요. 킬로미터 어떻게 되냐고. 이게 죄송합니다. 계속 이게 기다리고 중요한- 계셨을걸요.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이제 451km. 꽤 길어요. 근데 요새는 거의 400km 정도는 가니까. 네네. 그렇고 퍼포먼스는 이제 성능이 좀 더 좋은 모델인데 368km 좀 그쵸. 짧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빨리 돌리려고 에너지 좀 더 많이 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은 깡통이 5,990만 원이라고 들었고 그리고 깡통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깡통이라고 해도 되죠. 깡통차 많이 사니까. 그거 뭐라고 해야 되죠? 스탠다드 후륜. 스탠다드 후륜이 5,990만 원. 퍼포먼스 모델이 6,975만 원. 여기 옵션 값도 또 넣어야 되겠죠? 네네. 뭐 그런 것들을 좀 들어갈 거고. 이게 중요한데. 충전 시간은 18분에 80% 고속 충전 기준이고요. 네네. 완속 충전 속도 조금 더 빨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간 좀 지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걸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세요. 그거 딴 데 가서 보시면 되니까. 그건 그러네. 그건 지금 말씀드렸던 건 딴 데 안 나오니까. 그쵸. 재미없어 안 나오는 거고. 진짜 그쵸.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딴 데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릴 거고 좀 어려운데 이게 예전에 제가 현대차 자율주행 로드맵 관련한 얘기를 한번 에피소드로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 그 안에 있는 칩, SoC 칩. 거기에 그 일종의 슈퍼컴퓨터죠. 네네. 얘를 어떤 식으로 바꿔가지고 뭐 어떻게 저기 하려고 하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발표할 때 현대차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게 작년이에요. 네. 내년에 출시되는 제네시스 신차부터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제네시스 신차가 사실 GV60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 취재해서 들은 얘기만 보면 그거 못 들어갔더라고. 그러니까 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원래 이거는 뭐냐면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네네.
그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을 제가 보기에 완성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원래 넣으려 그랬다가 못 넣은 것 같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 파킹 같은 거, 파킹 기능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몇 가지가 좀 들어갔다는 것 같은데 네네. 전반적인 거는 다 완성을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율주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진화 단계로 가기 위한 네네. 그 다음 제어기 그것들을 작년에 발표를 하면서 GV60에 들어갈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안 들어간 걸로 봐서는 아직 완성을 못한 것 같다. 아 그리고 OTA 있는데 이거 OTA 하시죠. 네. OTA가 그 무선 업데이트인데 그 테슬라는 전체 차량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OTA를 통해서 굉장히 뭐 성능이라든지 뭐 주행거리라든지 이거 다 조절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현대차는 그런 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아무도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OTA로 할 수 있는, 이전에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정도만 했는데 네네. 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는 사실 차량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하다가 이번에 그 범위를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스티어링이라든지 서스펜션이라든지 미션 이거 다 제어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러면 뭐가 좋냐? 소비자가 어떤 것들을 업데이트 받을 수 있냐? 네.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는 중요한 얘기 안 한다고. 그게 없습니다. 업데이트를 받아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어떤 거 쓸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뭐 각 장치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될 때 네네. 지금은 서비스 센터에 가야 돼요. 네. 서비스 센터 가서 캔통신으로 하거나 네. 아니면 차량에 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생겨서, 요새는 그런 이조 앵커는 그런 일 별로 없을 건데, 왜요? 우리 또 아날로그 막 강한 남자의 차만 좋아하니까. 네네. 요새 나오는 그 전작 많은 차들은 괜히 리콜이라 그래서 가보면은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없습니다. 아, 저 없어요. 우리는 이거지. 이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할 때 원래 이제 가야 되는데, 센터에 네네. 가야 되는데, 센터에 가지 않고도 그런 것들을 애프터 서비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의미는 아니죠. 아, 이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 네. 나중에는 진짜 그 업데이트를 통해서 뭐 차량을 제어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뭐 진짜 그 제로백을 늘린다거나 네네. 제동거리를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그 뭐 후진 주차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심지어 이게 지금 저거 되잖아요. 뭐야, 소환 기능. 네네네. 소환 기능 이렇게 누르면은 걔가 차가 지가 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차가 온다라는 거는 거기 안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차량을 전반적으로 자기가 제어를 해서 온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인데 네.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업데이트 기능이 이번에 들어갔고 네. 좀 확대가 됐고, 아하. 근데 이 확대가 된 거를 통해서 그럼 소비자들이 뭐를 만족할 수 있냐? 거기서 뭐 소환, 이런 자율주행 이런 게 되냐? 그건 아니고 네네. 아하. 이제 그런 기반이 되는 기술인 통합 제어에서의 일부분이 또 추가가 됐다. 아하. 그럼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현대차가 차를 잘 못 만들어가지고 소프트웨어 오류가 나면 이거를 서비스 센터에 가지 않아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기능을 확인하시려면 그 현대차에 그 소프트웨어 오류가 생기고 그래서 리콜 통지서를 받으면서 짜증을 확 내고 네. 이씨 또 내보고 리콜 뭐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서비스 센터 전화했는데 안 오셔도 됩니다. 그 저희가 무선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요걸로 된다는 그렇게 거지. 되는 이것이 그 GV60의 장점이다. 야, 좋습니다. 잘못 만들면 좀 편하다.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그 와. 별 쓸모없는 GV60 얘기, 쓸모 어디 가서 있는 건- 들을 수 없는. 쓸모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네. 아, 뭐 제가 채팅창 못 봤는데 반응은 좀 어때요? 좋아요 지금. 괜찮아요? 네, 되게 아니 진짜 좋아요. 어느 정도냐면 네. 이제 보셔도 돼요. 네. 그 자동차 리뷰어터들 이거 다 황제복근님이 그 달아주고 계시는 거구나. 네. 자동차 리뷰어들보다도 낫네요. 돈 벌어 사야지. 그리고 저는 이 반응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고 싶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거는 권 기자가 얘기 정말 잘한 거예요. 이거는 원래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사고 싶다는 얘기가 꽤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 옆에 사람한테 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와. 근데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GV60 자체가 아니고 이 프리미엄 전기차로 가는 것에 대한 자동차 회사의 고민, 네,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생겨나는 기술적인 변화,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미래 자동차를 좀 어떻게 구현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네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라, 이건 꼭 GV60 얘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차들이 이제 좀 나올 거잖아요. 네네. 다른 브랜드에. 네. 근데 그런 거 나오면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은 오. 자동차 회사들이 이 정도가 됐구나, 이 정도가 안 됐구나, 네. 이런 식으로 진화하고 있구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